바닷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뭐 한 1m 이상 높아지면 이제 상당한 정도의 지구 땅이 좁아지는 거죠. 그리고 태평양에 있는 산호초섬 이런 데들은 완전히 불에 잠길 가능성이 있다. 이런 아무튼 우울한 얘기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도시로 인해서 숲이 파괴된다. 숲이 파괴되는 거는 숲이 이제 탄산가스를 빨아들여서 이거를 그 탄소 동화작용을 해가지고 산소로 내놓잖아요. 물론 이제 밤에는 반대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탄산가스가 많이 배출되어지는데 탄산가스를 흡수해서 산소로 만들어주는 이런 기능이 점차 줄어든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쓰레기 문제가 있대요. 쓰레기 문제. 특히 이제 쓰레기 중에서도 이 석유화합물로 만들어진 쓰레기들, 플라스틱, 비닐 뭐 이런 거잖아요. 이제 몇 달 됐는데 이 플라스틱 문제가 조금 심각해지고 또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가 이거를 재활용으로 분류해서 모아가지고 다른 나라에 수출했었는데 그게 이제 뭐 필리핀에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기도 하고 뭐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플라스틱을 적게 쓰느냐 뭐 이런 것들 이제 심각하게 고민들 하고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지구가 여러 가지 이제 병을 앓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를 인간이 발딛고 살아가는 데인데 저는 이제 가본 적이 없는데 그 방글라데시를 갔다 온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글라데시 어디를 갔더니 길이 한 1m 가까이가 그러니까 돋아진 거예요. 뭘 돋아내? 쓰레기로 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무리 가난한 나라도 플라스틱이나 비닐이나 뭐 이런 건 많이 쓰잖아요.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가난한 나라들은 그거를 수거를 해서 그래서 잘 분류를 해서 재활용하고 또 태울 거 태우고 묻을 거 묻고 하는 그런 그 인프라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길에다 이제 부어놓는 거죠. 아마 혹시 저 겨울철에 태백산이나 한라산이나 이런 데 이제 높은 산에 가보신 분들 보면 한 1m 가까이가 눈으로 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땅을 우리가 딛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한 1m 정도 다져진 눈을 딛고 이제 다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쪽 사람들은 쓰레기를 딛고 산다 이렇게. 그게 뭐 위생적으로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그 기후 변화 문제하고 또 관련이 되어지는데 이제 제3적인 문제가 항상 대두가 돼요. 부자 나라들은 어떻든 간에 소각로도 넣고 뭐 분류해서 재활용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가난한 데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더군다나 이제 그 인구가 많은 나라,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가 이제 경제가 성장해가면서 과거보다 이제 쓰는 게 훨씬 많아졌다고요. 그러면 한때 이제 우리나라에 유행처럼 얘기를 한 게 중국 사람들이 그 나무젓가락 하나씩만 한 사람이 하나씩만 쓴다 그래도 그 어마어마한 양을 쓴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인도나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른 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너희는 좀 경제 좀 발전하지 말고 좀 살아라 그래야 지구가 편해진다 하겠지만 그 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왜 너희들만 잘 살아? 나도 잘 살아야지. 근데 이제 그렇게 생활 수준이 높아져가면서 생겨지는 거는 이제 소비가 훨씬 늘어나니까 이런 문제들이 가속화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기후 변화 문제하고 관련해서 제일 그 세계 깡패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이제 세계가 기후 변화 협약이라고 하는 걸 맺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뭐 2020년까지는 뭐 탄소 배출을 얼마를 줄이고 뭐 이런 거 다 이제 약속을 해 지켜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거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저희 나라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원가 상승 요인이 되어진다. 안 했어요. 안 하고 버티다가 오바마 대통령 때 이걸 이제 서명을 했다고요. 했는데 트럼프가 와서 또 확 뒤집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이게 미국이 어떤 면에서 놓고 보면 세계에 상당히 이제 이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나라잖아요. 사실상. 나는 옛날에 그 소비에트 연방이 있을 때는 어떻든 간에 힘이 작든지 크든지 간에 미국하고 이렇게 맞짱을 떴는데 지금 이제 러시아 다 해체돼 버리고 이렇게 돼서 러시아가 옛날만큼 힘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요새는 중국이 이제 부상을 해서 중국이 하는데 아니 중국이 저 미국하고 맞짱 뜰 만큼 힘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그 뭐 저 방글라데시나 뭐 인도나 뭐 이런 나라들이 그런 거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고 하는 그리고 제일 강하다고 하고 또 저희가 세계를 좌지우지한다고 하는 미국이 저런 걸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진짜 지구가 이게 지속 가능할까? 사실은 이제 의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어쨌든 뭐 이쪽은 무슨 화산 폭발로 생긴 화산대니 뭐 바닷물이 순환운동이 이제 지구 공전 궤도가 변화가면서 생긴다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좀 자연적인 것들이니까 제일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이쪽 부분인데 이게 이제 만만치가 않죠. 그렇게 해서 과연 이제 지구가 지속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저도 좀 그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쓰레기입니다. 태평양 어디 여기가 이제 하와이가 여기가 하와이라고 하니까 하와이 위쪽 거기에 쓰레기 섬이 있답니다. 이게 몇 년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 면적의 16배가 됐대요. 한 10년쯤 되면은 10배씩 커진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세계에서 쓰레기가 다 모인 거죠. 태평양 쪽. 아마 이제 유럽 저쪽에 대서양 쪽으로 가는 거 빼놓고 이제 태평양인데 뭐 여러 가지 해류나 이런 거 흐름이 이쪽으로 이제 모이게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사람은 뭐 플라스틱 섬이라고도 하고 쓰레기 섬이라고도 하고 이제 하는데 여기는 이제 거기를 배를 타고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장마가 치고 나면 예를 들면 팔당호가 쓰레기로 다 뒤덮였다. 이런 거 해마다 그 최소한도 한 번 이상은 보도가 되잖아요. 근데 국내는 누군가가 그 책임을 지고 수거를 하고 갖다 처리를 하잖아요. 돈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런데 여기는 누가 이걸 책임지고 이걸 처리하냐. 이제 그런 거예요. 요건 이제 그 뭐 그동안 이제 많이들 보도됐잖아요. 뭐 이건 이제 새의 그 내부에 이런 여러 가지 쓰레기를 왜 이놈들이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먹고 이제 죽은 그걸 이제 나중에 죽은 사체를 해보니까 이렇게 됐다. 돌고래가 뭘 먹어가지고 어떻다 뭐 그런 보도들 가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쓰레기가 쓰레기 문제를 푼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생물들한테도 악영향을 끼치다 이거를 그 팔당호에 뭐 또는 어디에 그 생기는 쓰레기들을 아무튼 지자체들이 그 책임지고 처리를 하고 이제 하는 것처럼 이것도 누군가가 그거를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할 사람 없죠. 누가 나서서 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문제가 뭐냐면 미세 플라스틱 문제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보통 5mm 이하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거는 그 나노메타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이제 미세 플라스틱들이 이제 이게 결국은 나중에 다 이제 인간의 밥상도 다 들어가잖아요. 물벼룩이 먹었다가 물벼룩이 먹은 거를 작은 물고기들이 물벼룩 잡아먹고 큰 물고기 잡아먹고 그 다음에 사람이 또 큰 물고기 잡아먹고, 이게 이제 또 이렇게 가지고 이제 다 사람의 그 속으로 들어온 건데, 이거는 생수에서 미세 플라스틱 검출이 된다. 생수는 가장 깨끗한 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생수에서도 검출된다. 여기 보면 100 마이크로메타 입자가 1리터당 10.4개가 검출된다. 그래서 뭐 생 9개 나라에서 11개 9개 국가의 11개 브랜드 생수를 200 몇십 개 중에서 해보니까 93%에서 검출이 된다. 그러니까 생수라고 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옛날에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DDT라고 하는 그런 약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채소 키울 때 뭐 벌레 생기면 갖다가 허연 가루 이제 뿌리고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군대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DDT를 이렇게 조그만 이런 자루처럼 집어넣어가지고 이 생긴다고 여기도 달고 여기도 달고 여기도 달고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그때는 이게 해충들을 제거하는 약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이제 우리가 몸에 병이 생기면 약을 먹잖아요. 몸에 병이 생기면 약을 먹는데 그런 해로운 벌레들이 생기면 벌레들을 죽이는 거니까 이건 이로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요즘 DDT 못 쓰잖아요. 발암물질이. 근데 이제 그때 DDT가 문제가 되어진 게 DDT를 한 번 쓰니까 이게 50년 후에도 검출되잖아요. 또 이제 북극곰에 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북극곰에도 DDT 성분이 있더라. 이런 거죠. 걔들은 DDT라고 하면 가까이 가본 적도 없는데 이제 이런 수단이죠. 이런 수단을 통해서 북극곰에까지 가 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간의 무지들이 그 빚어놓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큐리 부인 있잖아요. 큐리 부인이 이제 이 엑스레이를 발견을 했단 말이에요. 발견했는데 그 양반이 나중에 암으로 죽었대요. 암으로 죽었는데 이 실험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인체에 해롭다고 하면 그때 전혀 인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맨날 주물르고 실험하다 이제 암으로 죽었다고 그러는데 또 이제 이게 위험하다고 하는 거를 인지하면 훨씬 좋죠. 우리나라 이제 지금 옛날에 이제 월남에 갔다 오신 분들, 군대 갔을 때 월남에 갔다 오신 분들이 고엽제 피해가 지금도 고엽제 피해를 당해가지고 그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월남에 갔다 온 분들은 대략 한 70대 아니면 60대 후반 이상이에요. 그 이제 후 사람들은 뭐 월남전이 다 끝나고 난 79년도 이제 월남전이 끝나고 났으니까 이제 그 뒤에는 갈 일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때 이제 고엽제라고 하는 게 요새는 제초제가 이제 고엽제 전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월남의 정글에 소위 얘기하는 이제 베트콩들이 암약을 하니까 미국이 베트콩을 박멸하겠다 해가지고 그 정글을 다 말려 죽이는 약을 갖다 뿌린 거죠. 그때 그 짓을 해가면서도 사실 고엽제가 얼마만큼 인체에 해로운지에 대한 정보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간의 무지들이 생기는 건데 어떻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제 일주일에
이건 이제 마시는 물입니다. 마시는 물을 통해서 1769개의 평균 9개의 미세 플라스틱을 사람이 먹는다. 근데 물론 100% 이제 아마 몸속에 쌓이진 않을 거예요. 일부는 배출되어지고 일부는 이제 몸속에 쌓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뭐 새우 뭐 이런 거를 통해서 182개, 그 다음에 맥주에 10개, 소금에 11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 1년 동안에 한 사람이 250g 정도를 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답니다. 250g이 얼마냐면 우리 신용카드 있잖아요. 신용카드 하나가 5g이에요. 신용카드 50개 분량을 유지해요. 물론 이제 100% 이제 뭐 다 몸속에 쌓인다고 하면 훨씬 더 심각하겠지만 이제 일부는 배출되어지지만 어떻든 제일 중요한 건 이 순환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순환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태평양의 쓰레기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멀리 있으니까 우리나라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겠지. 아니잖아요. 요새는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회 많이 먹고 저 고기 많이 먹고 물고기도 옛날보다 엄청 많이 먹죠. 근데 그거를 이 연안에서 다 해결을 못하니까 이제 원양어업을 한지고 굉장히 오래됐죠. 참치 같은 이런 거는 우리가 연안에서 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걸 이제 먹는데 그 태평양에 떠 있는 아무튼 떠 있는 것뿐 그건 이제 떠 있는 거 문제인데 실제로 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가라앉아 있는 것도 많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아무튼 우리의 지속 가능성을 이제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기 자동차는 친환경 차이가 어떨 것 같습니까? 지자체들이 많이 구입하죠. 친환경 차이기 때문에 구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친환경 차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전기 자동차 굴러가면서 오염물질 배출하는 게 굉장히 아주 적으니까. 친환경 차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기가 들어오는 거죠. 전기가 들어오는 그런 거예요. 여기가 이제 전기 생산하는 그 비중을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이쪽이 이제 OECD 평균이고 화력이 이제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석유를 통해서 2.1%고 천연가스가 21.1%고 석탄이 46.2%입니다. 그다음에 원자력이 26%. 요 둘을 합치면 72.2%입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한 70% 정도는 그 석탄과 원자력으로 이제 만든다. 보시면 되죠. 근데 석탄은 이제 미세먼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 고향이 원래 충남 방진입니다. 충남 방진인데 이 충남 사람들이 순하기도 하고 좀 미련하기도 하고 그래서 방진 쪽에 이 그 발전소가 이제 서산 방진 이쪽에 화력 발전소가 있는데 그 고압선 선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얼마 전에 이제 드디어 고압선 또 논다고 그러니까 이제 안 된다고 이제 거기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쪽에 사는 저는 이제 뭐 왜 떠나온 지 오래됐지만 실제로 사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심각하다는 거예요. 미세먼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미세먼지가 뭐 오늘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마스크 쓰고 다니고 뭐 하고 난리 그런 정도가 아닌데 빨래를 보면 빨래가 시끄러워요. 그런 정도.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석탄인데 석탄이 사실 제일 싸거든요. 싸기 때문에 이제 많이 하는데 이게 참 전기도 이제 문제입니다. 문제 뭐냐면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편해요. 딱 플러그 하나 딱 꽂으면 스위치 촥 누르면 그냥 불 딱 들어오죠. 뭐가 지글지글하고 그 열이 나죠. 뭐 다 그렇잖아요. 굉장히 편하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게 더군다나 지금 이제 조금 다음번에 한번 보시게 될 텐데, 지금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편리하고 아주 쉽게 쓸 수 있는 에너지로서 전기를 이제 만일에 지금 우리가 전기가 없다 그러면 상상되세요? 올스톱이에요, 올스톱. 전기 없으면 올스톱이에요. 한번 저 상상을 해보시면 전기가 한 몇 시간 정도만 딱 나간다 하면 우선 이제 냉장고부터 문제가 생기고 뭐 착착해서 집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진다. 그만큼 이제 우리 생활 속에 깊이 파고들고 또 편리하고 한데 전기를 이제 생산하는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이 논문을 쓴 거에서 그냥 그래프만 이제 한 두어 개 빌려왔어요. 전기 자동차가 보급이 되어진다 이런 건데, 요거는 이제 지금 대략적으로 요 정도 할 거고, 여기는 적극적으로 보급하면 이거만큼 간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 정도 이렇게 간다. 이런 이제 세 가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놓은 건데, 요 두 번째가 이제 이쪽이 미세먼지 이제 배출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차량을 통해서 배출되어지는데, 전기 자동차가 이거만큼 많이 가면 미세먼지도 이만큼 높아진다 이거죠. 전기 생산하고 관련이. 나는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이 전기 자동차를 친환경 자동차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기예요. 그분들이 사기를 치든지 아니면 무지하든지 하나예요. 당장 도시에서 우리는 그러면 저 친환경차죠. 친환경차인데 그러면 저기 당진이나 또는 원자력 발전 있는 어디나 어디 그 사람들은 그 전기를 보충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고통 속에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요걸 저는 그대로 믿고 싶진 않아요. 요건 이제 대충 경향을 나타낸다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 중에 탄산가스 배출되어지고 미세먼지 배출되어진다. 그다음에 원자력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이제 원자력은 방사능 문제가 있잖아요. 방사능 문제.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이제 이 원자력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무슨 고민까지 하느냐면, 몇만 년 후에 우리가 원자력 폐기물을 어디다가 묻어놨는데 그때 과연 사람들이 지금 말이나 그걸 이해할까?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할 때 여기가 위험한 지역이라고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해하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원자력이 이제 방사능의 반감기가 길어서 그렇잖아요. 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저 인류 문명이 겉에 한 5,000년 또 길어봐야 몇만 년이라고 하는데, 어떻든 이제 그거만큼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지금 이 문명이 지속이 되어질 거냐, 또는 중간에 아무튼 무슨 일 때문에 단절이 되어져서 그때는 언어도 달라지고 마치 우리가 수메르 돌조각 하나 갖다 놓고 그거 가지고 연구해서 이게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이런 거 연구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겠냐. 그럴 때도 여기다가 방사능 폐기물을 넣어놨으니까 이거는 미래 사람이라고 해서 거기 해가 안 가는 거 있잖아요. 여기는 위험한 지역이다 하는 거를 어떻게 이제 표기를 해놔야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막느냐 그런 고민을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전기 자동차 얼마나 비싸요. 비싸니까 친환경차하고
지금 정부에서 보조금을 준다고요. 이제 얼마 전에 어떤 한 분을 만났더니 자기가 이제 전기자동차 신청을 해서 이제 몇 명 이렇게 TO가 있을 거 아니에요. TO가 있는데 이제 자기가 당첨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차를 이제 타고 다니는데 이 차가 너무 조용해서 문제란다. 그래서 이제 이 보통 이제 우리가 가솔린 차나 뭐 디젤 차나 이런 거는 이제 차가 가면은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차가 오는 걸. 전제작전은 너무 조용해가지고 바싹 가도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얘기를 하던데 몇천만 원 보조금을 줬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해가지고 2천만 원 가까이 보조금을 받고 이제 자기가 차를 한 4천만 원 정도 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친환경 차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걸 그냥 고치고대로 친환경 차라고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수소차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게 수소차고 여기가 전기차인데 이제 여기 오염물질도 쫙 해가지고 배출하는 건데 이쪽하고 비교를 해보면 얼마만큼 조금해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나중에 이제 배터리나 이런 걸 폐기하고 뭐 하는 과정에 이제 조금 더 생기겠지만, 근데 이제 수소차 문제도 얼마 전에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수소차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확대 보급한다 이런 정책을 발표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많은 사람 글 쓴 사람들 중에 이제 대부분은 다 수소차는 친환경 차니까 이렇게 글을 썼고, 그중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야 수소차가 친환경 차 아니야 하는 이제 글을 쓴 사람들이 있어요. 이 수소를 어떻게 생산을 하느냐 문제거든요. 근데 수소라고 하는 건 태우면 산소하고 결합해서 물이 돼버리잖아요. 진짜 오염물질은 안 나온다. 도리어 오염물질이 흡수를 한다니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수소를 어떻게 생산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는 석유화학이나 철강이나 이런 거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거기서 이제 부생수소라고 얘기를 하던데, 수소가 이제 잡다한 다른 물질하고 섞여가지고 이렇게 배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잡아가지고 이제 다른 것들 다 이제 걸러내고 나면 순수한 수소가 돼서 이제 그런 데서 쓰는 게 그런 이제 원가가 상당히 적은 거죠. 근데 이제 보통 많이 쓰는 게 이제 여기 천연가스 개질이다. 천연가스를 이 질을 바꾼다 이런 거죠. 그런 거고 이제 나프타, 분해 이런 거 프로판, 탄수소와 뭐 등등인데, 이런 공정을 거쳐서 만드는 게 제일 많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이게 54%, 뭐 17.2% 뭐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근데 이런 공정에서 나오는 탄산가스나 미세먼지나 이런 게 가솔린차가 한 70% 된다고. 그래서 요새 보면 하이브리드 차라고 있잖아요. 그거 거의 맞먹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게 그러니까 수소차가 친환경 차냐 이런 주장을 한 사람들, 그런 이제 글을 발표를 하고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수치까지 그렇게 딱 뭐 이런 수치가 정확한지 잘 모르겠어요. 앞에 이제 앞에 봤던 이 논문을 쓴 사람도 조금 이게 석유협회나 이런 데서 조금 돈 내주고 쓴 거 아닐까 하는 그런 이제 조금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숫자를 다 그대로 믿지 말자. 그런데 그 숫자가 조금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얘기하는 뭐냐면 분명히 이런 측면이 있다. 이거를 간과를 하면 실제 친환경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심하게 얘기해서 사기거나 이게 내다봐야거나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전기차가 친환경차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생산으로 앞으로 나가고 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만 얘기해요.
세계적인 현상. 이제 현대자동차가 한때는 세계 5등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좀 떨어졌어요. 중국이 나가면서 떨어졌는데, 근데 이제 현대차가 어떻든 그래도 그동안 잘 버텨왔어요. 잘 버텼는데 이제 제일 큰 그 공헌은 누가 했냐면 그냥 국민들이 했어요. 국산이다 해가지고 들이사줬잖아요. 요새 이제 특히 젊은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외제차 타고 다니면 막 욕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현대차가 차를 한 대 만들어가지고 외국에 수출하는 가격하고 국내에서 판매하는 가격하고 국내 판매가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다 사줬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됐는데, 현대차가 이제 지금 자동차 산업은 어떻든 간에 뭐 그게 좋든지 그러든지 간에 뭐 이런 이제 소위 얘기하는 친환경차 이런 거로 해서 이제 지금 그 일대 전환을 하려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자율주행차죠. 자율주행차죠. 그러니까 몇 년 지나고 나면 면허 달라고 굳이 그 안 해도 이제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율주행차는 진짜로 이건 뭐 완전 혁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차량 대수로는 한 10분의 1 정도만 돼도 그 수요를 다 커버할 수 있다. 그런 뭐 계산들도 하고 있는데, 어떻든 이제 그런 변화 속에서 과연 현대자동차가 살아남을 거냐? 이런 이제 의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내에 많이 있어요. 현대는 이제 현대가 아니라 현대 기아잖아요. 기아가 이제 현대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수소차나 전기차를 그냥 아주 친환경 차다 이렇게 순진하게 믿지는 말자. 완전 장사꾼들한테 놀아나는 거다. 그래서 진짜로 그거 친환경 차라고 선전하고 앞장서서 환경운동하는 모모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난 개인적으로 유감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말씀드려. 요게 전기 생산 원가입니다. 원자력이 39원 20전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은 317원에서 534원 이렇게 비싸다는 거죠. 태양광이 비싼 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비싸요. 우리 같은 경우도 한 4배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태양광 원가요. 근데 이제 이게 원자력이 이렇게 싸고 이건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는 게 굉장히 적고 하니까 원자력이 이제 클린 에너지다 이러고 이제 한전 쪽 사람들이 이제 선전하더라고요. 원자력 공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이제 그러고. 근데 원자력의 문제는 당장의 지금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이제 원자력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생겼을 때 과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저게 내년도 도쿄 올림픽을 하는데 이 진짜 좀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후쿠시마 사건 생기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발표를 국민들이 잘 믿는데요. 잘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걸 부정해 놓으면 일본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전하다, 방사하다, 안전하다 이래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제 그런 뭐 측정이나 이런 것들은 수도 없이 많은데 어떻든 간에 그거 이제 또 커버를 하려고 내년 올림픽을 유치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서구 같은 데 나라들은 사실 걱정이 많은 거예요. 서울을 해야 되나? 구경 가야 되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근데 요새 또 이제 아베가 이제 한국에 직접 거려가지고 한국 올림픽 위원회에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하는 거를 국제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기관에 의해서 검사를 해서 발표를 하게 하자. 뭐 이런 거를 이제 자기들이 제의하겠다. 뭐 진짜로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요게 이제 이게 그 한전 측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이게 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 하지 말고 원자를 해야 되잖아요. 원자를 해야 돼요. 더 이제 큰 문제는 뭐냐면 전기를 많이 쓰는 거로 자꾸 이 이제 사회 전체의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면 전기가 모자라면 원자력을 더 줘야 되니까. 이게 소위 원전 마피아들의 이제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아무튼 뭐 이제 그런 거. 그다음에 이거는 이쪽이 온도고 이쪽이 이제 태양광 발전의 효율인데 태양광 발전이 온도가 높아지면 이렇게 효율이 떨어진다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름철이 볕이 이 뜨겁고 좋으니까 태양광발전 훨씬 많이 돼 있거나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봄, 가을이 제일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여름이고 겨울이 제일 적게 되고 뭐 이제 이런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제 이제 그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도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또 좀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태양광 패널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에너지를 쓰고 어떤 이제 폐기물들이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그래서 태양광 발전이 예를 들면 이제 전체가 100이라고 할 때 그렇게 돼서 마이너스가 되는 건 얼마냐. 그래서 뭐 어떤 데 보니까 한 0.3에서 뭐 0.7 뭐 또 어떤 사람은 1이 넘는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하는데 어떻든 간에 이제 그래도 뭐 1이 넘는다 이런 주장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태양광 발전이 친환경적이지만 그냥 오롯이 친환경적이진 않다. 사실 이제 저는 풍력 발전이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태양광 발전 우리나라 평균 한 하루에 3.5시간 내지 3.6시간 정도거든요. 풍력은 24시간 돌아가잖아요. 너무 이제 태풍 같은 바람이 세면 이게 기가 고장날 때 이게 좁고 뭐 이제 너무 바람이 이제 약해도 안 되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풍력 발전을 할 만큼 바람의 세기가 버텨주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기 강원도 어디 산 같은 데 가다 보면 이 꼭대기에 이 풍력 발전기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야, 저거 지금 돌아가는데 저거 가짜야. 그러다가 전기 부하를 걸지 않고 그냥 저거 공짜로 돌아가는 거야. 뭐. 사실 여부는 저는 확인을 안 해봐서 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어떻든 간에 풍력이 가능하다면 풍력은 24시간이고 규모가 훨씬 큽니다. 규모가 훨씬 크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이제 독일에 갔다가 독일에 이제 이 태양광 발전 뭐 이런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제일 나은 데가 이제 독일 남쪽이거든요. 북쪽 독일은 우중충해요. 우중충한 나라가 남쪽은 태양이 잘 뜨는데 이게 프라이부르크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디 시골 마을 프라이암프라고 하는 시골 마을을 한번 갔더니 풍력 발전을 이제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발전기를 하나 놔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대장이 나와가지고 쭉 설명해 주는데 뭐 우리가 얼마를 뭐 몇 명이 얼마를 모아가지고 뭐 이걸 하나 만들었고 그다음번에 이제 이게 수지가 맞아가지고 이번에는 더 큰 거를 이제 지금 하나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설명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바람이 받쳐주니까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마 풍력 발전이 가능한데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상당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내가 무슨 뭐 전지자동차나 수소자동차에 원한이 맺혀가지고 우주를 치겠다 이런 생각도 아니고 또 태양광 발전이나 이런 이제 뭐 아니다 뭐 이런 걸 강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냥 순진하게 믿지 말자. 순진하게 믿지 말자. 그다음에 특히 이제 환경 부분은 저는 쫀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 부분 쫀쫀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뭐 누가 태양광 발전이 예를 들면 뭐
그거를 100이라고 할 때 70 정도가 뭐 생산하는데 들어가서 실질로 친환경적인 게 30%밖에 안 된다. 30%가 또 어디예요? 근데 이거는 30%라고 하는 걸 알고 우리가 하면 되지만 이걸 100이라고 믿으면 안 된다.